건축 허가받고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연장 몇 년? 1년. 이런 것들은 쉬운 얘기인데, 대지는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틀리죠? 여러분들은 미끼 던지면 다 물어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 이거 시험에 출제할 때 낼 때 너무너무 쉽다는 걸 알아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다 대지면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을 낼 때.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조경 있지요? 주의할 점, 조경은 대지가 얼마? 대지 면적이지 연면적 아니에요? 적용해야 돼요. 녹지지역은 적용해요? 다음 조경 안 하는 거 뭐 기억나는 게? 염분이, 우리 시험도 안 나오고 수업 안 나오고 염분이 꼭 내가 찾더라고 얘기하세요. 녹지지역하고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 가설 건축물이나 축사 같은 건 적용할 필요 없다. 5천이 안 되는 땅에 공장 짓거나 공장이 1,500이 안 되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 1,500 미만의 물류시설도 적용 안 합니다. 단 얘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면 1,500 안 돼도 적용해야 돼요. 저거 200조고 대지 면적. 공개공지 있지요? 공개공지 나오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이거 자주 나와요 시험에. 5천 이상의, 그러죠? 이런 거 지을 때 문화집회, 종교, 문종이,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아들은 문종이, 딸내미는 판운수기, 나쁜 친구, 업무시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얼마 이상으로? 여기다가 지을 때 공개공지 확보하는 거예요. 단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일 때는 설치 안 해도 돼요.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되죠. 그런데 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 및 예정도로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 연면적 합계 2,000이죠. 2,000. 공장이라면 3,000 이상을 짓기 위한 건축물의 대지라면 너비가 도로 너비 돼야 돼요. 얼마 이상 접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건축선 나오면 얘처럼 소요너비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 그 중심선 나오잖아요.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 이때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고 제외하고 지정 건축선 있죠. 우리 도시지역 안에서 시군구에서는 최대 몇 미터 이하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이때 정했을 때 대지 안쪽으로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지정 건축선일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돼요. 이거 일조권. 자, 이거 전용 주거지역 있지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3층짜리 단독주택 지을 때 일조권 적용하나요? 어디 아니라는 말이 아닌 게 아니었죠.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 지을 때 무슨 방향?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9m 이하 건물 지을 때는 몇 미터 띄고 1.5배가 아니고 1.5m 이상 띄우고 9m 넘는 건물은 높이에 2분의 1 이상 띄어야 돼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외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이쪽은 적용합니다. 공동주택도 상업지역은 적용 안 하죠. 또 예하면 안 되지. 상업지역도 중심상업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중심 일반 제외. 진짜 확실히 콜? 왜 찝찝하죠 분위기가? 여러분 좋아하는 준주거잖아요.
준주거는 건폐율 얼마? 70, 용적률 500. 준주거 안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일조권 적용해야 하네요? 해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적용해요? 다시 한번.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물 지을 때는 정북방향 제한 다 받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니다. 준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지을 때만 일조권 적용한다고요. 오케이? 공동주택도 중심, 일반 상업에서 지을 때는 일조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요 지문. 2층 이하이거나 그러면 안 되지.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일조권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시험 낼 때는 2층 이하이거나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지하층. 지하 이런 거 싫어하잖아, 우리.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나오죠? 이런 것들, 얘들 나오면 다락 아니에요? 얘들은 얘들 면적 있죠?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 얼마 이하? 이하인 것하고 지하층 있죠? 등은 청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조금 피자 2판 시켜가지고 8쪼가리 5쪼가리 낸 얘기 했는데,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내 층으로 보고 청수 산정하고, 건축물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 청수. 어제 모의고사 이거 나왔죠? 아깝네. 아까우나마나 내들 하던 얘기인데 뭘. 자, 지금부터 점수 고득점 파트. 주택법 국민주택 규모 나오면, 자, 어딜 주의해야 될까? 85가 주의할 점이 아니야. 그건 다 아는 거고, 호당 세대당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읍면지역은 얼마? 100. 이때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 외벽에 무슨 선? 어디서 중심선이? 외벽에 내부선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죠? 원룸형으로 지을 때 전용면적 50 이하입니다. 면적 얼마 이상이면 2개 공간으로 하고 30.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저 혹시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간선시설이라는 거 있죠? 안 써먹었는데 옛날 써먹고,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있죠? 이런 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단지 바깥의 동종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간설. 한번 읽어놓으면 나오더라도요, 확신을 하거든요. 단지 이건 뭐, 자, 등록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자, 연간 단독 몇 호? 공동 20.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이상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20 이상을 조성하려면 누구 찾아가서 등록해야 돼요. 자,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등록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같이 한다, 소유자가 같이 한다, 그러면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자, 등록업자가 등록업자 결격사유 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결격사유는 언급 안 했네요. 너무 쉬워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그러죠?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잖아요.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대표입니다. 어리버리 삼총사 일당들,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기는 세놈,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자,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을 된 집행유예. 여기다가 정비사업에서는 정비법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두드려 맞고 5년 되지 않은 자가 추가되면 돼요. 그 다음 여기다가 등록업자 결격사유는 하나 더 추가. 말소가 되고 2년이 되지 3년이 아니고 등록 말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있지요?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는 거.
여기서 등록업자는 거지 그밖에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자는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말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영업정지 말소할 수 있다. 요거 말소해야 한다 그래요. 자, 이때 고용자가 나오죠. 무주택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소유자 조합이 나면 공동으로 등록업자랑 할 수 있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고? 조합 설립인가 지역이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 다 시군구 설립인가?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해산할 때도 똑같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많은 얘기 했더니 어깨가 마비돼가 눈이 안 돌아가요 지금. 약간 이런 걸 주화인마라고 해요. 혀도 반쪽이 지금 마비됐다니까요. 반만 마비돼서 반만.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 시군구에 신고. 그렇죠? 주택조합 쪽에 할 얘기 많은데. 조합 있죠, 조합. 종류가 나눠질 때 지역, 직장, 리모델. 지역, 직장 두 놈은 조합은 위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확보하고 최소. 이때는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 빼고요. 리모델은 관계없죠. 이 두 놈은 80% 이상 사용권 확보한 서류 들어가야 되지. 얘는 필요 없지. 얘는 그 대신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잖아. 자, 봐요. 이때 69번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자, 끝에 보세요. 시군구에 가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잖아요. 이건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묻는 거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동의고, 리모델 조합 만들 때 있죠. 단지 전체 리모델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얼마? 3분의 2. 각 동별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 동의 결의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참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단지 전체 하면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조합 만들 때는 참 다행으로 전부 얼마? 3분의 2.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 허가 받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몇 년 내? 그때 한 동만 하고자 리모델 허가 신청할 때는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하나 버려야 되니까 전체의 참고로 잠깐 리모델 조합 만들 때 동의를 묻는지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니까 3분의 2잖아요. 조합이 리모델 허가는 75%예요.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한 동만 한다고 조합 만들었지 75% 충족해야 돼요.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50, 전체의 75. 이건 조합이 리모델 허가 받을 때.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띠리리리 3분의 2.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거고. 리모델 제외한 지역 직장이 무주택자 있지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얼마 이하? 85 이하 한 채는 가져도 되죠. 단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만들 때는 85 이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고. 자, 중요한 거.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뭘 신청? 리모델은 리모델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자, 지역 직장은 언제부터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된다고?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부터. 리모델은 관계없어요. 주택상환사채 나왔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업자하고 누가 발행? 한국, 뭐 욕하는 것 같아요. LI 이렇게 합격해버려요. 그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LH공사는 보증을 안 받고
얘는 김영무기며 김영으로 몇 년 내 주택으로 상환? 3년.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잠깐만 있어봐봐.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승인 받는 건 똑같죠? 등록 LH공사도 승인 받아요?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증하고 다르다고요? LH공사든 등록업자든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요? 국토교통부에 가서. 단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기명으로 발행합니다.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록하고? 채권에 기록하면 이제 대항할 수 있고요. 채권에 기록 안 하면 대항 못 합니다. 상환기간 몇 년 초과하지 마라. 이때 상환기간은 발행 1부터 공급계약 체결 이렇게 읽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가 몇 년 넘지 마라. 주택상환사채는 원래 양도양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했다가는 3년 3천만 원입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했잖아요. 단 사채 매입한 자가 해외로 식구들 다 데리고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가거나 상속받아 주택 생겼거나 그러죠. 지방 발령받았다든가 이럴 때 갈 때는 파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채비지 이거는 뭐 쉬운 거고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 지을 때 예외 50대 빼고 건축허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그렇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가서 그러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자, 아까 얘기한 건축허가단 말이에요.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수? 연장. 600세대 이상은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지요. 최초 공사 공구는 몇 년 내? 나머지는 착수해야 돼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집을 짓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확보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80% 이상만 사용권 확보했지 나머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면 사업계획 승인해 줍니다. 이때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남은 땅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몇 개월 이상 협의? 시가로 공시지가로? 95% 못 갔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 뺀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놓고 그 위에 정착물, 건축물도 있어도 얘들도 같이 포함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있지요. 사업주체는 이 지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아니, 얘 보면 돼요. 얘 보면 돼요. 어차피 그 200지문은 다 줄쳐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문마다 약간 굵은 걸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거 이거요, 이거. 색깔 다른 거. 칼라로 인쇄하려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흑백으로 한 거예요. 칼라 들어간 순간 제작비가 2배 늘어나거든요. 나 공짜로 주는 거 아니요? 그러죠? 저 딴 데서 오신 분들은 좀 많이 가져가서 주위에 좀 주세요. 공짜 들 때. 카페 좀 오더라고 그러고. 잘 보세요. 사업 주체는 소심해요.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세게 얘기해도 되는데. 사업 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있지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지어 분양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입지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는 입지자 모집한다고 공고 낼 때 택지비, 건축비 등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뭐 하라고? 이걸 줄여서 분양가 공시제도. 분양가격 공시해야 돼요. 저 건설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러죠. 아파트 지을 땅에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 등기 해야 되지. 그 부기 등기는 언제까지? 건설된 대지는, 주택은? 이전? 뭐가 도대체가 또 이러네. 그렇게 시급 해놨는데
여기서 강의하다가 후다닥 뒤로 도망가면 카메라 따라올까 못 따라올까요? 딴짓 할 거예요. 못 따라올까요? 후다닥 도망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두드리 맞으니까. 여러분 사업 주체 있지요? 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그러죠?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 거 알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승인받아야 돼요. 복리시설은 신고. 그런데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있지요? 얘들이 50% 출자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얘들은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받을 필요 없는데 자꾸 LH공사가, 지방공사가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고 복리시설 신고하고 자꾸 내는 거예요, 시험에. 걔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한다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낼 때 시군구에 가서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이 날짜 외우라고, 이 표현. 그러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할 때 선분양이니까 대지에 소유권 확보하고 원칙, 저당권 같은 거 다 지우라. 분양에 보증받으라고. 분양 보증받으면 공사 착수 안 해도 부도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에 대지에 부기 등기하라고. 이 땅은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매매 증여로 팔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등기 못합니다라고 걸어놓으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걸어놓으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압류했으면 전부 무효라고. 그 다음에 대지 조성하잖아요. 꿍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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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자 다 지었네. 건설회사 이름으로 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니까. 그리고 60일 걸리잖아요.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입주 가능한 날이라고. 예정일 아니고 가능한 날이에요. 이후 60일. 이거 미친 듯이 했는데 이거. 그러면 완공된 주택을 압류 같은 거 못한다고 부기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보전등기 할 때 부기등기 걸어놓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완공된 주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보전등기 할 때 부기등기 걸어야지. 그러면 그 대지 있죠, 대지. 대지는 무슨 부기등기를 보전등기 할 때 하나? 일제 때 했는데? 이 땅을 아파트 지을 거 아니야. 땅이 경매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 압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 부기등기는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놔라.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땅 주택은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마시오 하는 거 있지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 사이 얘기하는 거잖아.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인데 주택조합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입주 가능한 날 이후 며칠. 요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공사기간 플러스 등기기간이에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가등기 담보 설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저당권 기타 등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거는 부기등기 해놓으란 얘기였고. 좀 야간에 이거 외워달라고 하면서 내가 입주자 모집은 외우지 않느냐.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에 승인받아서 공고에 일간신문에 공고 내려면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소유권 보전 등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서 밥은 늦게 먹어요. 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물만 먹었어요, 물만. 준 물도 다 못 먹었구만. 자, 잘 봐요.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목을 설정, 이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이런 소유권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뭐 하라고? 그때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예정,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동시에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해놓으란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딱 복습을 해놔야 돼요. 부기등기 이후에 누가 압류했다, 매매했다, 무효. 투기과열지구 있죠. 요거 지정권자,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때 장관이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장관하고 협의하고, 장관만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있지요. 5대1, 10대1, 30% 감소. 그건 작년에 나왔잖아요. 자, 투기과열지구 묶였지요. 거기서 당첨된 사람은 아파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권 전면 못한다? 동네 얘기로 하면 당첨된 날, 법적으로 하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면 못하죠? 그러하죠. 내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까지. 그 기간 5년 넘어가면 5년 넘어 전하지 말라고. 말이 그냥 입은 하나밖에 없고 말은 많이 해야 되고. 요거 나오네. 요거 잘 봐요. 주어로 사업 주체는 요거부터 가로 건너뛰어요. 입주자 모집할 때 서류 갖춰 시군구에 가서 뭘 받으라?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요. 시군구에 입주자 모집한다고 승인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괄호 속에 들어가요. 국가,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얼마 초과하여, 얘들이거나 얘들이 50% 초과에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모집할 때는 승인받을 필요 없고, 복리시설 신고할 필요 없다. 그 외에는 승인받고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복리시설 나오면 시군구에서 뭘 하고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있지요. 나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땅의 일부가 소유자 달라졌잖아요. 그 땅을 입주자한테 팔으란 얘기잖아요. 시가로 전체 면적 얼마가 안 돼야 되고 5% 소유권 확보하고 2년 내 그 사실 송달해야 돼요. 형님 팔으라고. 안 팔면 동의 4분의 3 이상 동의해서 소송하고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자 실소유자죠. 시가로 팔아달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여요. 이럴 때 전체 면적이 얼마가 안 돼야 되고 외워야 돼. 이거 안 팔면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얻어서 소송하면 돼요. 그 비용을 사업주체한테 다 받아낼 수 있다. 이거 이놈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나오죠. 적용지역으로 지정한다. 요래 나오고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데, 자 2개월간 나오면 경쟁률이 얼마 초과? 5대1 코딱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작은 거니까 외울 때 코딱지라고 외우면 돼요. 보통은 5대1 코딱지 10대1 초과할 때 뭘로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또 10월 달에 지정한다. 자, 물가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뛰었다. 몇 개월간? 자, 지정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었다. 몇 개월? 그 다음에 요거는 2개월. 빈칸으로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면 12개월. 거래량이 팍팍 늘었다 그러면 몇 개월? 작년 같은 동기 대비 3개월 기간이에요. 9, 8, 7 석 달간 거래량이 작년에 그 같은 기간의 거래량보다 얼마 이상? 20%. 거래량 나오면 20%. 몇 개월간? 3개월. 물가 상승률보다 2배 그러면 12개월.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1 이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엔 투기 가지고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거예요. 뭐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여러분 투기과열지구간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 와중에
당첨된 사람이 해외로 이민 갈 때 식구들 다 데리고 처분해도 되지요? 해외 2년 이상 가거나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그죠? 지방받아 발령받아 갈 때도 수도권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혼하면서 주는 거 되지요? 이혼 안 하고 배우자 증여는 되는데 사업주체 동의 받는다. 사업주체 동의. 농지법 나왔어. 이제 두 문제 나오는데 10줄이겠죠? 그러잖아요. 아, 여태까지 견뎠는데 이거 못 견디니까 기가 막히네. 3시 전에 끝나요? 말하기 달라. 우리 2시 좀 넘어서 끝났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얼마 안 한 것 같잖아요. 또 지겨운 사람은 3시 다 돼서 끝났다고 이렇게 2시 좀 넘어 끝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농지법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용어 있죠, 용어. 작년, 그작년 계속 나와요. 농지, 농업이나 하는 거 있죠. 전답 과수원이거나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지 되려면, 자, 1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나오지. 그럼 몇 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요? 이럴 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농업인 나오죠? 1091, 330 외워야 돼. 1000 이상 농지에 경작하거나 연중 90 이상 종사하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나오면 이상 설치해서 온실 같은 거 설치해서 농사 짓거나 대가축 몇 두? 두두. 에이, 대가축 두두라니까. 소 2마리 끌다니까. 소 양쪽에 1마리씩 2마리, 소 10마리 끌고 어떻게 갈 거예요?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오리 1000마리,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10군, 축산업 종사 며칠, 제일 중요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상속받은 자가 농사 안 지을 때, 그죠? 얼마까지만? 만. 자, 그럼 여기서 5만을 농지를 상속받았어. 농사 짓는 사람은 면적 관계 없지요? 그러면 농사 안 지어. 그러면 이 중에 만 뺀 4만을 팔아야지. 상속 개시 후 몇 년 내? 그렇지, 그렇지. 1년 가도 안 파네? 그럼 처분 명령 날라오지? 몇 개월 내 팔으라고? 어찌 대답을 잘하는지. 6개월 내에 팔으라고 명령 날라오지?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매수 청구 들어가죠. 어디 찾아가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청구도 안 하고 6개월 지나갔다. 그러면 돈 날라오죠? 이행 강제금. 1년에 몇 번? 한 번. 완샷. 땅값에 20%. 5번 두드리 맞으면 쌤쌤. 그러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날라가지만 이건 한 번이요. 농지법 진짜 다 맞춰버려. 그냥 농지를 말이에요, 증여받을 때도 농취증 내요? 여기 있잖아요. 매매는 기본이죠. 교환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증여나 경매 받을 때도 농취증 발급받아요. 누구 찾아가서? 업장 면적, 시구 업면. 자, 이때 농취증 발급받기 위해서 내는 게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어떤 거? 모시모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면적부터, 면적, 노동력, 농기계 장비 확보, 뭐 심을지, 이용 실태. 아니, 뭐 심을지인데 발음 빨리 모시모시 이래 돼요. 뭐 심을지. 자, 주말 체험 영농일 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영농계획서 면제되지. 자, 이제 나옵니다. 농지를 불도저 밀고 건물 지으려면 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가는 게 원칙? 농지 전용 허가. 누구요? 가야 될 거 아니요? 국장은 아니겠지 뭐. 농장이겠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위임하고 있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미만을 전용할 때는 시군구, 3천 3만 사이가 시도지사, 3만 넘을 때만 장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만 미만이
시군 그것까지 안 해왔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봐요. 우리만 이렇게 달라가면 안 되잖아요. 딴 식구들도 있는데. 자, 이거 외워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그러죠?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좀 달라요. 쭉쭉 꺼야 된다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미만은 누구한테 위임? 시군구. 3천 3만 사이가 시도지사. 넘을 때만 장관.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3만 미만이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이래 돼요. 시군구. 3만 20만 사이가 시도지사. 넘어가면 장관. 3천 3만 3만 20만 해야 돼요. 원래는 농림부 장관이에요. 이렇게 위임하고 있다는 거. 농업인용 주택 마을회관 시험 연구 유통 가공시설은 전용의 신고. 자,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내는 겨 안 내는 겨? 내야 돼요. 영농계획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주말 체험 영농처럼. 그죠? 농지 전용에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안 내지. 자, 이럴 때 전용 허가 받을 때 내는 돈, 그 돈을 뭐라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가로용으로 낸다니까요. 전용 신고하고도 내요? 전용 들어가면 다 내야 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을 때는 안 내는데 뭘 예측해 하고? 복구비를 예측. 복구비란 단어 알아놔야 돼. 복구비, 농지보전 부담금, 이행강제금 이런 용어. 여기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 받았죠? 신고했지? 그리고 그자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는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 신청이요? 농지증 자체가 생략되는 게 아니고 영농계획서만 생략. 이때는 며칠 내 발급 통지? 보통은 시구 엄면 4일, 야는 이틀. 그 다음 누구 찾아가서 내 땅 사라고 한다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자, 농림부 장관, 시장, 운수구청장은 전용의 허가, 전용의 신고 수리할 때 뭘 내고 농지 보전부담금 내게 합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0분의 30%. 농지 보전부담금. 대리경작 임대차 있지요? 신경 써놔야 돼요.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 농지에서 수확량의 몇 프로? 왜 웃는지 알죠? 콩 10가마 수확했다. 몇 가마 주라고? 그래야 10%가 기억나지. 콩 10가마 중에 1가마 10%. 이게 원래 줘야 돼요. 땅 주인 안 받으면 지게 지고 법원 뒷마당에 쿵 공타 간다. 그럼 따라 안 해도 되지.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따로 정하면 정한 대로 하고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있죠? 특히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기간 정하지 않았거나 짧으면 3년 약정된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있죠 이거? 누가 지정? 얘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거 봐봐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러죠? 예, 합격이라는 명예를 꼭 가지라고. 그러죠? 이거 웬일이야 이게? 합격이라고. 그러죠?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종일 집에 가서 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겠지요? 지독하게 해야 돼요. 2주 동안. 읽는데 문장이 좀 잘 와닿지 않으면 교과서 요약집 펼쳐놓고 다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순서 바꿔서 그렇지 부처는 동영 한 번 남았죠. 자, 그런데 마지막이라 치면 시험장 가면 분명히 국토개혁법 있죠. 두세 문제 낯선 거 낼 수 있어요. 개발법 2개, 정비법 3개 정도까지, 건축법 1-2개, 주택법 1-2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로 수험생 많고 기출문제가 누적이 되니까 출제할 때도 그런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진짜 합격자 10만 명 나와버리니까. 그러려고 합격생 조절할 때는 공법밖에 없어요. 등기 공법. 그 등기법 어차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공법 문제 풀 때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 있을 때 표시해놓고 건너뛰어야 되지. 놀라거나 심장 벌렁벌렁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복습 왔는데 참고로 오늘 일요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주일 뒤에 세법 있죠. 세법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박무각 1타 선생인 이성훈 선생님이 와서 우리 학원에 와서 하루 종일 정리를 해준대요. 세법은 그날 끝내세요. 그날 끝내면 돼요. 세법은 그날 하루로 끝내면 돼요. 14개 마칩니다. 분명히 16개 중에 마칠 수 있습니다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는 거 2차원 중개사법 좀 하면 되지. 막판 또 찍어주잖아요. 마지막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중개사법 찍어준대. 문제 다 가져왔대요. 자기가 다 찍어줘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갈 수 있어요. 자, 오늘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